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지, 어느 선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 적정한 비용으로 선임을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수임료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제일 기본적인 사건에서부터 복잡한 사건까지 일반적으로 크게 범위를 설정을 해보면은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33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이 수임료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무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변호사마다 다르고 스타일마다 다른데, 그리고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저는 형사, 민사, 가사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사 사건의 경우에 대여금 사건이다, 정말 간단한 사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 정도, 증거도 다 있고 상대방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부분에 대해서만 다퉈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330에서 5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증인 신문도 여러 번 해야 되는 사건들이고 당사자도 여러 명이고 기간이 길고 증거 자료도 많아서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55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형사 사건은 정말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의 형사, 가사에 따라 나눠지지 않고 그 사건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인신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고 싶어서 더 비싸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구속을 꼭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더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채권 채무 관계보다 조금 더 무겁게 생각을 하니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기간도 더 짧은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지불을 하는데 4개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어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지죠. 근데 4개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이 사건을 전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런 4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나는 그거 다 맞다, 내가 한 거 맞아서 나는 그냥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은 다툴 것도 없고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제일 기본 요금이 되겠죠. 근데 모든 걸 다 다퉈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것도 계약하기 나름인데 저는 수임료에 모든 걸 다 포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제 상담부터 서면, 재판 출석,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참여, 증인신문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비용만 책정을 해놓고 서면 제출하는데 얼마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담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얼마 더 추가된다든지,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좀 먼 곳을 가야 되면 교통비가 추가된다든지, 수사 참여할 때 얼마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상담이 원칙이라고 대한변협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상담 질과 상담하시는 분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유료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무실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시간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잘 보고 계약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건은 55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무실 가니까 330만 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추가되고 저렇게 해서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내가 그 선임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은 아니고 소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 소가라는 것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가가 3천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한도에서도 재판에서 몇 분의 몇은 누가 부담하라, 그 부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이 금액이 착수금이에요. 착수금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금액이니까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비싼 금액이죠. 그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선임을 했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어떻게 보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돈을 내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고 서면을 쓰고 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치는 그만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보수는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사건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거다, 의뢰인이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그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성공으로서 보수를 받는다는 걸 약정을 하는 건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는 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고, 민사에서는 여전히 무효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청구를 하는데 5천만 원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 뭐 성공보수 10%를 책정을 한다든지 5%를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아마 첫 인상인 것 같아요. 첫 인상에서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고, 이 사람은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구나, 아니면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인상이 좋은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고르는 기준일 것 같고요. 근데 가사 사건은 특히나 저는 마음에 드는 변호사랑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사 사건은 특히나 서로 소통해야 될 일이 다른 사건들보다는 훨씬 많아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면서 변호사 선임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